붉은 교단 혁명의 신이 태어나다. 안녕하세요. 컬트썰입니다. 구독은 충성처럼, 좋아요는 박수처럼, 알림은 만세처럼 꼭 눌러주세요. 이번 글은 사상이 컬트로, 컬트가 세계적 위협이 되는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어요? 자,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80년 동안 한 가문이 나라를 지배했다면 이게 뭘까요? 왕조? 독재? 아니에요. 컬트거든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성공한 컬트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북한입니다. 자, 여기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45년 9월 19일 평양역. 그날 한 남자가 소련 군함을 타고 원산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왔죠. 이름은 김성주 33살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몰랐어요. 누군지도 몰랐죠. 근데 소련군이 말했어요. 이 사람이 김일성 장군이다. 누구? 항일 영웅 김일성이다.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김일성이라는 이름은 전설이었거든요. 일제시대에 만주에서 독립군 활동하던 영웅. 근데 누구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죠. 김일성 장군이 일본군 100명을 죽였대. 김일성 장군은 총알도 안 맞는데 전설이었던 거예요. 실존 인물인지도 불확실한. 그런데 소련이 이 33살 청년을 데려와서 말한 거죠. 이 사람이 그 김일성이다. 사람들은 의심했어요. 저 사람이 너무 젊은데? 진짜 김일성 맞아? 근데 소련군이 총 들고 있으니까요. 아무도 물어보지 못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브랜딩입니다. 최초의 북한식 브랜딩. 거짓말은 반복되면 교리가 되고 교리는 세대를 지배하죠. 전설의 이름을 가져다가 한 사람한테 붙인 거예요. 3년 후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됐어요. 수상은 김일성. 남쪽에서는 이승만이 대통령 됐고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수상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남과 북이 완전히 달라져요. 남쪽은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북쪽은요? 80년 동안 김씨 3대예요.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거든요. 있잖아요. 이때부터 북한은 나라가 아니라 교단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김일성 초상화가 모든 건물에 걸립니다. 학교, 공장, 집. 초상화 없는 곳은 없었죠. 왜 초상화를 걸어야 해요? 수령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성화거든요. 교회에 예수님 그림 거는 것처럼. 그리고 찬양 노래를 만들었어요.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나왔어요. 빛나는 조국의 태양. 인민의 어버이. 매일 아침 이 노래를 불렀어요. 학교에서, 공장에서, 군대에서. 이게 뭔지 아세요? 찬송가입니다. 그리고는 역사를 다시 썼어요. 김일성이 일본군을 몰아냈다고 가르쳤어요. 해방은 김일성 장군이 한 것이다. 소련? 미국? 그런 거 없어요. 오직 김일성. 이게 뭔가요? 창세기거든요. 교단의 시작.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쟁이 터졌어요. 6.25 전쟁.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왔죠.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3일 만에 서울 점령하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갔어요. 이제 통일이다. 근데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역전됐어요. 유엔군과 한국군이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10월에는 평양이 함락됐어요. 김일성은 중국 국경 쪽으로 도망쳤고 이제 끝났구나. 근데 중국군이 개입했어요. 100만 명이 넘는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왔죠. 전쟁은 3년 동안 계속됐어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결과는요? 남북한 합쳐서 500만 명이 죽었어요. 민간인만 300만 명.
그 피로 세례받은 교단이 바로 붉은 교단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세요? 당시 한반도 남북 전체 인구가 3천만 명이었거든요. 6명 중 1명이 죽은 거예요. 모든 가정에서 누군가 죽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 1명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슬프죠? 화나죠? 누구 탓을 하고 싶죠? 북한은 이걸 이용했어요. 미제놈들이 우리를 공격했다. 우리는 방어한 것뿐이다. 수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사실은 김일성이 전쟁을 시작한 건데요. 북한 주민들은 몰랐어요. 오히려 김일성이 구원자가 된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희생양입니다. 컬트는 항상 외부의 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적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고 가르치죠. 그러면 신도들은 더 단결해요. 더 믿게 돼요. 북한도 똑같았어요. 미국이 우리의 적이다. 남조선 괴뢰도 적이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수령님뿐이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김일성의 권력은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김일성은 또 다른 전쟁을 시작했어요. 총 대신 입으로 싸우는 전쟁, 바로 권력 숙청이었죠. 내부에는 여러 파벌이 있었어요. 소련파, 연안파, 국내파, 빨치산파. 모두 내가 진짜 공산주의자다라며 다퉜어요. 김일성은 결심했어요. 동지는 많을수록 위험하다. 첫 번째 숙청 대상은 박헌영이었어요. 전쟁 실패의 책임을 시워 간첩으로 몰았죠. 1955년 그는 총살당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 8월 종파 사건. 소련파와 연안파가 김일성 독재를 끝내자며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그날 이후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김일성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을 믿지 말고 사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1960년대 주체사상이 등장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듣기엔 멋있죠? 하지만 진짜 뜻은 달랐어요. 수령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렇게 사상은 교리가 되었고 북한은 점점 더 깊은 신앙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수령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만요.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컬트의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1단계 카리스마 있는 리더 등장. 2단계 외부의 적 만들기. 3단계 내부 반대파 제거. 4단계 개인 숭배 강화. 북한은 2단계를 완벽하게 밟아갔어요. 사람들을 더 강하게 세뇌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1960년대에 주체사상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우리 식대로 살아야 한다. 자주, 자립, 자위. 얼핏 들으면 좋은 말이죠.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근데 실제 뜻은요? 김일성 말대로 살아야 한다. 외부 세계는 보지 마라. 오직 수령만 믿어라. 이게 북한식 경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972년에는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서 김일성을 주석으로 만들었어요. 주석은 뭐냐면요. 대통령보다 위에요. 황제 비슷한 거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김일성 동지. 이름 앞에 항상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모든 공공장소에 이런 문구가 새겨졌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신격화를 만든 겁니다.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974년 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김정일 동지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한다. 김정일. 당시 32살이었어요. 김일성의 장남이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아들을 후계자로. 이게 사회주의야, 왕조야. 근데 아무도 크게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는 순간 숙청당하니까. 있잖아요. 김정일이라는 사람은 특이했어요. 아버지 김일성은 군인 스타일이었거든요. 카리스마 있고 연설 잘하고. 근데 김정일은 달랐어요. 영화광이었어요. 영화를 미친 듯이 좋아했죠.
할리우드 영화, 일본 영화, 홍콩 영화 다 봤어요. 그리고 영화 만드는 법을 배웠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눈물 흘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충성심을 끌어낼 수 있을까? 김정일은 북한 전체를 영화 세트장처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신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 집단체조라는 게 생겼어요. 수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김일성 찬양, 아리랑 공연이 생겼어요. 10만 명이 카드 섹션으로 그림 만드는 거, 기념관, 동상,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모든 게 연출이었어요. 김정일은 감독이었고 북한 주민들, 즉 신도들은 엑스트라였죠. 대본은 정해져 있었어요. 수령님 만세, 장군님 만세. 이 대사만 외치면 됐어요. 근데 1980년대가 되니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배가 고팠거든요. 북한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소련과 중국의 지원이 줄어들었고 계획 경제는 실패했고 공장들은 멈춰섰어요. 배급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배급 없습니다. 다음 달에 받으세요. 근데 다음 달에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먹었어요. 풀뿌리를 캤어요. 있잖아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배는 고픈데요. 충성심은 안 줄어들었어요. 왜일까요? 그동안 세뇌가 완성됐거든요. 우리가 배고픈 건 미제 때문이다. 수령님도 같이 고생하신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진심으로요. 컬트의 무서운 점이 이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끔찍해도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죽었어요. 심근경색이었대요. 82살이었죠. 북한 전역이 울었어요. TV에서는 울면서 방송하는 아나운서가 나왔고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쓰러져서 울었어요. 어떻게 수령님이 돌아가시다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진심으로 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50년 동안 세뇌당했으니까. 근데 안 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끝났구나.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요. 감시당하고 있었으니까. 저 사람 눈물 안 흘리네. 저 사람 덜 슬퍼 보이는데? 이러면 끌려가는 거죠. 정치범 수용소로.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크게 울었어요. 더 크게 소리내서 울었어요. 내가 충성스럽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이게 컬트의 공포거든요. 슬픔조차 연기해야 하는 세상. 김일성이 죽고 나서 김정일이 권력을 이어받았어요. 근데 공식 직함을 바로 받지는 않았어요. 3년 동안 애도 기간이라면서 기다렸죠. 1997년에야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됐어요. 1998년에는 국방위원장이 됐고 주석이라는 직함은 안 가져갔어요. 왜냐하면요. 그건 김일성 전용으로 남겨뒀거든요. 영원한 주석. 김일성은 죽어서도 주석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미라거든요. 이집트 파라오처럼 김일성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유리관에 넣어뒀어요.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곳에요. 사람들은 그곳에 참배하러 가요. 줄 서서 엄숙하게 고개 숙이고 죽은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말이죠.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컬트라는 겁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이제 필름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내용을 3부로 나눌 생각이어서 줄이느라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됐는지, 전쟁이 어떻게 신앙이 됐는지, 배고픔 속에서도 충성심이 어떻게 유지됐는지, 이게 북한 컬트 80년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김정일이 집권하고 나서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핵개발 왜 북한은 핵을 성물처럼 여길까요? 김정은 등극 20대 청년이 어떻게 신이 됐을까요? 장성택 숙청, 김정남 암살 가족조차 죽이는 왕조. 2부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더 충격적이고 더 슬프고 더 무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다음 화에서 만나요. 컬트썰이었습니다.